60대 중반 남들은 인생 정리할 나이라고 말하지만 이 두 부부는 그 나이에 처음으로 자기 인생을 위해 길 위에 섰습니다. 30년을 버텨낸 남자와 그 옆에서 함께 견딘 아내가 이제야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깨달은 사랑, 늦어서 더 간절한 용기. 그리고 지금 두 사람의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철원 씨는 아내가 화장실 간 사이 잠시 먼 데를 바라보았어요. 힘든 시간들을 떠올리며 잠깐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허벌나게 늦었지만 여기서부터가 우리 시작이란께요. 이 두 부부는 이제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입니다. 남편 철원 씨는 67세, 아내는 64세. 두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뉴욕 맨해튼에서만 거의 30년을 살아오며 복잡하고 빠르게 돌아가는 도시의 리듬에 맞춰 하루하루를 버텨온 사람들이었죠. 일할 때는 바쁘게 달려왔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씩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아파트 오르는 렌트비, 그리고 사람보다 자동차 소음이 더 가까운 일상 속에서 노년은 조금 더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하는 바람이 둘 사이에 조용히 쌓여갔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뉴욕 부부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서로 같은 걱정과 같은 희망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뉴욕에서의 30년은 김철원에게 길고도 버거운 계절이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면 철원은 눈도 뜨지 않은 채로 일어나 옷을 입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손은 자동으로 옷걸이를 찾았고 발은 현관 쪽으로 향했다. 아내 정희는 침대 끝에서 작게 숨을 쉬고 있었다. 깨우지 않으려 조심했지만 그녀도 이미 깨어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조심히 다녀와요. 작은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다. 철원은 대답 대신 현관문을 조용히 닫았다. 밖은 눈보라였다. 맨해튼 겨울은 언제나 이랬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후려쳤고 눈은 신문 더미를 하얗게 덮었다. 철원은 배달할 신문 묶음을 어깨에 짊어지고 계단을 내려갔다. 무거웠다. 처음엔 팔이 아팠고 그 다음엔 허리가 아팠고 이제는 아픈 게 익숙해져 버렸다. 한국서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여기 와서 신문 돌린다고 누군가 했던 말이었다. 친척인지 친구인지도 기억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은 오래 남았다. 가슴 한쪽에 박혀서 때때로 쑤셨다. 젊은 철원과 정희가 JFK 공항에 내려 두 손에 낡은 가방을 든 채 낯선 도시를 올려다보면서 여보, 우리 여기서 잘할 수 있지? 아이들 교육만 잘 시키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해야겠지? 그럼요. 우리가 고생하면 애들은 잘 살겠죠. 그렇게 시작된 30년이었다. 아이들은 컸다. 장남은 의사가 됐고 차남은 회계사가 됐다. 그들은 좋은 집에 살았고 좋은 차를 몰았다. 철원과 정희는 그걸 보며 뿌듯해했다. 자신들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믿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의 전화는 줄어들었다. 아빠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그 나중에는 한 달이 되고 석 달이 되고 결국 명절에만 짧게 얼굴을 보는 사이가 됐다. 철원은 섭섭하지 않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게 어른이 되는 거라고 독립하는 거라고 믿으려 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은 항상 텅 비어 있었다. 어느 저녁 식탁 위에는 김치찌개 한 냄비가 놓여 있었다. 두 사람만의 저녁이었다. 여보, 우리 애들 요새 잘 사는 것 같지? 잘 살죠. 우리보단 훨씬 낫죠. 그런가? 그래, 그러면 됐네요. 침묵이 흐르고 숟가락 소리만 작게 울렸다. 그런디 여보 우리는 언제 잘 살아요? 철원의 손이 멈췄다. 국그릇을 든 채로 아내를 쳐다봤다. 뭔 소리여? 아니 그냥 해본 소리예요. 우리도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정희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철원은 그제야 아내가 많이 늙었다는 걸 깨달았다. 아니, 자신도 늙었다. 둘 다 60대 중반이었다. 젊음은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고 남은 것은 피곤한 뿐이었다. 그날 밤 철원은 잠이 오지 않았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섰다. 형광등 불빛 아래 비친 얼굴은 낯설었다. 깊게 파인 주름,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처진 눈꺼풀. 이게 자신인가 싶었다. 나 진짜 이렇게 늙었나?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다. 거친 피부가 손끝에 느껴졌다. 30년 동안 그는 무엇을 했던가?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다. 신문을 돌리고 청소를 하고 주말에는 식당 설거지를 했다. 쉬는 날은 거의 없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다. 네일샵에서 세탁소에서 그녀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떠났다. 집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철원은 자신이 너무 열심히 살았다는 생각에 잠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철원이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다. 창밖으로 뉴욕의 아침 풍경이 보인다. 사람들은 바쁘게 걷고 차들은 경적을 울린다. 모두가 어디론가 달려가고 있다. 정희가 부엌에서 계란 프라이를 하고 있다. 지글지글 소리가 들린다. 어제 내 말 생각해 봤어요? 곰곰이 생각해봤어? 그래서요?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텍사스로 이사 가는 쪽으로 내 마음이 기울고 있어. 네. 뭐라고요? 텍사스로 갑시다. 휴스턴으로 가는 이유가 딱 하나요.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사람 냄새 나는 시골 동네 같은 데에서 살고 싶단께. 그 말을 듣고 아내는 잠시 멈춰 섰어요. 둘 다 평생 일을 붙들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정말 그만해도 되는 나이가 되었구나. 그 사실이 갑자기 실감난 겁니다. 철원 씨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일 그만하자. 그동안 고생도 많이 했고 이젠 좀 편안하게 살자고. 그 순간 아내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일을 내려놓는다는 게 두렵기도 했지만 남은 세월만큼은 서로 기대고 쉬며 살고 싶다는 생각이 서서히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왔죠. 그렇게 두 사람의 생각이 하나로 모이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정희 씨는 철원 씨에게 재확인합니다. 진심이에요? 정말? 거가 여그보단 살기 나을 거요. 집도 싸고 날씨도 따뜻하고 우리 나이에 여기 뉴욕 맨하탄은 너무 비싸고 이제는 감당하기 힘들어진단께.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가 붉어졌다. 좋아요. 갑시다. 이렇게 해서 이사 가자고 마음을 먹자마자 맨해튼 아파트도 바로 정리했어요. 관리사무소에 통보하고 계약 종료 날짜 맞춰 이도 준비를 시작한 거죠. 집안 살림은 꼭 필요한 것만 골라 챙기고 나머지는 버리거나 기부했습니다. 오래 살았던 공간이라 손이 많이 갔지만 마음만은 한결 가벼웠어요. 그렇게 집을 정리하고 짐을 쌌어요. 정리를 잘해서인지 30년을 담은 짐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이삿짐 박스 12개. 그게 전부였다. 마지막 날 철원은 아파트 창가에 서서 뉴욕을 내려다봤다. 맨해튼의 빌딩들이 석양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서 자신은 단 한 번도 편안했던 적이 없었다. 고맙다, 뉴욕. 근데 이젠 안녕이다. 그렇게 부부는 휴스턴으로 향했다. 먼저 에어비앤비에서 일주일 살면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보기로 했다. 그래서 휴스턴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집부터 알아보는 일이었어요. 뉴욕에서 우리 이삿짐은 열흘 뒤에 도착하는 것으로 해놓고 꼭 필요한 물건들만 우선 먼저 가져왔죠. 그동안 우리가 살 집을 구하면 될 것 같아서요. 맨해튼에서 월세로 살던 아파트는 방 2개에 세탁기도 없는 구조였고 월세만 거의 $5,000였죠. 하지만 휴스턴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같은 가격이면 방 4개짜리 새 집을 구할 수 있을 정도로 넓고 쾌적했어요. 철원 씨 부부는 고민 끝에 시내에서는 조금 떨어진 조용한 단층 주택, 방 2개짜리 뉴욕 아파트 반 가격도 안 되는 $2,000짜리로 결정했습니다. 작은 마당도 있고 햇살이 들어오는 거실도 있는 집, 그런 집입니다. 그동안 뉴욕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넉넉한 공간이었죠. 두 사람 모두 이제야 좀 숨이 트이네 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렌트비 부담 없이 조금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였다. 휴스턴의 공기는 뉴욕과 달랐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고 나서 첫날 아침 철원은 창문을 열었다. 따뜻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새 소리가 들렸다. 뉴욕에서는 경적 소리만 들렸는데 여기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하늘은 낮고 넓었다. 빌딩이 없어서 시야가 막히지 않았다. 지평선 끝까지 눈이 닿았다. 철원 씨는 하늘이 너무 잘 보인다. 양쪽으로 하늘이 다 보인다. 하면서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내 정희도 옆으로 다가와 함께 하늘을 올려다봤다. 여보, 여기 진짜 좋네요.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허허, 그러게. 공기도 좋고 조용하고 깨끗하구먼. 우리 여기서 편하게 살아요. 이젠 따뜻하게요. 그래야지. 하지만 편하게 산다는 게 쉽지 않았다. 30년 동안 멈춰본 적이 없던 몸은 가만히 있는 걸 불편해했다. 그 흔들림은 단순한 피로나 우울 같은 것이 아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왜 이 생활을 계속하고 있나 하는 질문이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히 올라오곤 했습니다. 젊을 땐 앞만 보고 달리느라 몰랐는데 이제는 나이도 들고 몸도 예전 같지 않다 보니 그 질문이 점점 더 크게 들려왔던 거죠. 철아는 아침에 일어나면 어디론가 가야 할 것 같았다. 신문을 돌려야 할 것 같았다. 그러나 갈 곳은 없었다. 할 일도 없었다. 며칠이 지나자 철아는 점점 무기력해졌다. 소파에 앉아 TV를 봤지만 무슨 내용인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한두 달을 조용히 보내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주말마다 바쁘게 움직였겠지만 요즘은 집안을 정리하거나 함께 산책을 나가는 정도가 전부였죠. 어쩌면 오래 쉬면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는데 막상 시간이 지나도 뭔가 풀리지 않는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말은 서로 많이 나누지 않았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허전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어느 날은 정희가 밥 먹어요라고 불러도 입맛이 없었다. 여보, 어디 아파요? 얼굴이 기운이 없어 보여요. 아니, 그냥 기운이 없네. 에너지가 떨어졌나? 자꾸 집에만 있어서 그래요. 우리 어디 나가요? 가까운 데라도. 철아는 고개를 저었다. 가봐야 뭐하겠소? 아는 사람도 없는디? 그래도요. 나가야 기분이 좀 나아질 것 같아요. 정희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일주일 후 정희의 설득 끝에 두 사람은 브라조스 밴드 주립 공원으로 향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철아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풀냄새, 흙냄새, 물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허, 공기가 또 완전 다르네. 기분이 전환이 되네. 그쪽. 나도 여기 오니까 숨쉬기가 훨씬 편안해지네요. 두 사람은 천천히 산책로를 걸었다. 서두르지 않았다. 뉴욕에서는 항상 빨리 걸어야 했다. 남들에게 치이지 않으려면 속도를 맞춰야 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호수가 나타났다. 고요한 수면 위로 햇빛이 반짝였다. 물새 한 마리가 날아와 물속으로 부리를 담갔다. 잔물결이 일었다. 철왕과 정희는 나무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여보, 뉴욕에서 우리 이렇게 앉아본 적 있어요? 이렇게 앉아본 적이 있나? 없는 것 같소. 맞아요. 늘 바빴죠, 둘 다. 허벌나게 바빴지. 근데 왜 뭐 하려고 그렇게 바빴을까요? 돈 벌려고, 애들 키우려고. 그것밖엔 없었소. 다른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 나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다. 물소리, 바람소리, 새소리가 고요함을 채웠다. 여보, 우리 이제부턴 조금 천천히 살아요. 그래야지. 조금 천천히.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호수 앞에서 오래 앉아 있었다. 철원은 물결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자신은 평생 무엇을 위해 달려왔던가. 돈, 성공, 아이들, 모두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없었다. 나는 뭘 원했을까? 그는 손바닥을 펴서 쳐다봤다.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다. 30년 동안 무언가를 쥐고 살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놓쳐버렸다. 옆에서 정희가 작게 한숨을 쉬었다. 여보, 응, 우리 여행 한번 가볼까요? 여행. 네. 멀리는 아니고 그냥 가까운데. 텐트 치고 하룻밤 자고 오는 거. 철원은 아내를 쳐다봤다. 정희의 눈빛이 조금 살아있었다. 여보가 텐트를 친다고? 못 치겠어요? 해보면 되죠, 뭐. 철원도 따라 웃었다.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온라인으로 캠핑 장비를 주문했다. 텐트, 침낭, 랜턴, 간이 테이블. 뭐가 필요한지도 잘 몰라서 유튜브를 보며 하나씩 검색했다. 이거 이렇게 복잡해요? 텐트 하나 치는 뒤 뭐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모르겠네. 그래도 일단 사요.
해보고 필요 없으면 빼고. 그치, 그래 불자. 며칠 후 택배 상자들이 현관 앞에 쌓였다. 두 사람은 거실 바닥에 앉아 하나씩 뜯어봤다. 새 물건 냄새가 났다. 설명서를 읽었지만 영어가 어려웠다. 여그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네. 그림 보고 하면 되죠, 뭐. 허참. 나이 먹으니 머리가 안 돌아가네.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재밌잖아요, 이거. 철원은 아내를 보며 미소 지었다. 정희의 얼굴에 생기가 돌고 있었다. 그 주말 두 사람은 처음으로 캠핑을 떠났다. 근처 캠핑장이었다. 차로 30분 거리였다. 짐을 싣고 출발할 때 철원은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다. 뭐 이런 걸로 설레냐? 그러나 설렜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캠핑장에 도착해서 텐트를 폈다. 당연히 쉽지 않았다. 폴대를 잘못 끼우고 팩을 삐뚤게 박았다. 철원은 땀을 뻘뻘 흘리며 욕을 했다. 아따, 이거 미치겠네. 와, 이렇게 안 되노? 천천히 해봐요. 급하게 하면 더 안 돼요. 알았어라, 알았어. 1시간 후 텐트는 그럭저럭 섰다. 비뚤어졌지만 어쨌든 섰다. 오호. 됐네요. 됐어. 됐는가? 오호 그럴듯한디. 두 사람은 텐트 앞에 서서 자신들의 작품을 바라봤다. 우스웠다. 그래서 웃음이 터졌다. 해가 지고 두 사람은 캠핑 의자에 앉아 라면을 끓였다. 가스버너 불빛이 흔들렸다. 여보, 이거 되게 낭만적인데요? 낭만? 허허 참. 라면 먹는디 무슨 낭만이요. 라면이라서 더 낭만인 거예요. 그래서 더 재미있고 좋잖아요. 우리 둘이 이렇게 밖에 앉아 있는 것도 오랜만이고. 철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동의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다. 뉴욕에서는 본 적 없는 별들이었다. 너무 가까이 아름답고 수많은 별들이 우리 곁에 있었다. 철원은 고개를 들어 한참 별을 쳐다보고 동서남북 다 돌아보았다. 진짜 많네, 별이. 그쪽. 저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우리 별도 모르고 살았네. 이제 알았으니까 됐죠, 뭐. 철원은 아내를 보며 작게 웃었다. 정희도 웃었다. 그날 밤 텐트 안에서 잠을 청할 때 철원은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다. 바닥은 딱딱했고 침낭은 좁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다. 옆에서 정희의 숨소리가 들렸다. 고른 숨소리였다. 이런 게 행복인가? 철원은 눈을 감았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눈꺼풀 뒤에 남아 있었다. 첫 캠핑 이후 철원과 정희는 몇 번 더 텐트를 쳤다. 두 번째는 조금 나았고 세 번째는 훨씬 수월했다. 네 번째쯤 되자 철원은 텐트 치는 게 재미있어졌다. 하지만 몸은 솔직했다. 허리를 숙여 팩을 박을 때마다 무릎이 아팠고 밤에 딱딱한 바닥에서 자고 나면 다음날 온몸이 쑤셨다. 여보, 텐트 자는 거 힘들지 않아요? 힘들제 솔직히. 나도요. 근데 또 하고 싶긴 한데. 나도 그래. 재밌긴 한디 몸이 안 따라주네. 둘은 동시에 한숨을 쉬었다. 어느 날 저녁 정희가 핸드폰을 보다가 갑자기 소리쳤다. 여보, 이거 봐요. 뭔디? 캠핑카. 이거 타고 여행하는 사람들 있어요. 철아는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봤다. 큰 차 안에 침대, 부엌, 화장실까지 다 있었다. 허 이게 차 아니여? 네. 여기서 자고 요리도 하고 완전 집이랑 똑같아요. 와 신기하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영상을 돌려봤다. 노부부가 캠핑카를 타고 미국 전역을 여행하는 모습이 나왔다. 여보, 우리도 해볼까요? 뭘? 캠핑카 여행이요. 미쳤어? 그게 얼마나 비싼디? 렌트하면 돼요. 사는 것보단 쌀 거예요. 철원 씨는 한동안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다가도 금세 닫아버리곤 했죠. 그동안 마음속에 쌓아둔 고민들이 한꺼번에 떠오르면서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스스로도 정리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아내는 그런 철원 씨의 표정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사람이라. 지금 이 침묵이 단순한 망설임이 아니라 더 깊은 속마음에서 올라오는 고민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철원은 잠시 고민했다. 솔직히 마음이 동했다. 텐트 치는 것도 좋았지만 나이가 나이인지라 몸이 점점 힘들었다. 그래도 되겠어?
왜 안 돼요? 우리 돈 벌려고 평생 일했잖아요. 돈 벌어야 하는 것만 알았지. 돈 쓰는 것은 모르고 살았잖아요. 이제 좀 쓸 때도 됐죠. 그리고 우리 그 정도 여유는 있잖아요. 그러네, 그라. 다음 날 두 사람은 휴스턴 근처의 캠핑카 렌트 회사를 찾았다. 주차장에는 크고 작은 캠핑카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철원은 입을 벌린 채 차들을 둘러봤다. 아따, 이거 엄청 크네. 우리 저거 몰 수 있을까요? 모르겠소? 해봐야 알지? 직원이 다가와 친절하게 설명을 시작했다. 영어가 빨라서 철원은 절반도 못 알아들었다. 그래도 고개는 연신 끄덕였다. 직원이 영어로 This is the water tank and here's the propane. You need to check the levels every day라고 하니 철원 씨는 뭔 소리여 이게? 여보 알아들었어요? 아니, 당최 뭔 소린지. 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직원이 또 애니 캐스천 하니까 No, it's okay, we understand. 뭘 알아들었다고요? 나중에 유튜브 보면 되제 뭐. 직원이 캠핑카 안을 보여줬다. 침대, 싱크대, 작은 냉장고, 화장실까지. 생각보다 시설이 좋았다. 오, 여기 진짜 집이네요. 여기서도 살아보고 싶어지는데요. 그러네, 이 안에 다 있어서 참 좋구먼. 직원이 언드 디스 이즈 더 레벌링 시스템. 베리 임포턴트. 하면서 버튼을 눌렀다. 캠핑카가 웅웅 소리를 내며 수평을 맞췄다. 오호, 신기하네.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해야지. 돈 내고 빌리는디 별거 아닐 것 같은디. 계약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긴장됐다. 설레기도 했고 두렵기도 했다. 67살에 처음 해보는 여행이었다. 여보, 우리 잘할 수 있을까요? 몰라. 근디 해봐야지. 실수하면 어떡해요? 실수하면 뭐 어때? 다시 하면 되지. 정희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철원도 손에 힘을 줬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여행 준비를 시작했다. 지도를 펴놓고 가고 싶은 곳에 동그라미를 그렸다. 그랜드 캐니언, 옐로스톤, 세도나 루트 66. 여기 다 갈 거예요? 다 가고 싶은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 천천히 가요. 급할 거 없잖아요. 그러네. 천천히 가면 되겠네. 그리고 짐을 싸기 시작했다. 짐을 싸는데 괜히 웃음이 나오고 기분이 좋았다. 옷, 약, 간단한 식료품. 많지 않았다. 이것만 있으면 될까요? 될 거요. 뭐 필요하면 사면 되고. 그래요. 가벼운 게 좋죠. 출발 전날 밤 침대에 누워 두 사람은 천장을 바라봤다. 여보, 떨려요. 나도. 근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죠? 나도 그래. 오랜만에 느껴보는 기분이네. 뭔 기분요? 설레는 기분. 정희는 남편을 보며 웃었다. 우리 나이 들어서도 설레네요. 허이. 늙었다고 다 끝난 건 아니제라.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일찍 일어났다. 캠핑카 렌트 회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철원은 핸들을 잡은 손에 땀이 났다. 잘할 수 있을까? 그러나 걱정보다는 기대가 컸다. 30년 동안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었다. 늘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위해 달렸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이 여행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다. 여행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져다 주었다. 첫 주에는 길을 잃었다. GPS가 이상한 곳으로 안내해서 한참을 헤맸다. 철원은 화를 냈고 정희는 웃었다. 여보, 길 잃는 것도 여행이에요. 허참. 그래도 짜증나제. 그래도 우리 둘이잖아요. 괜찮아요. 철원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아내의 말에 마음이 조금 풀렸다. 텍사스 외곽의 작은 캠핑장에 도착했다. 캠핑카를 주차하고 철원은 수평을 맞추려고 했다. 하지만 버튼을 잘못 눌러서 차가 이상한 방향으로 기울었다. 아따, 이게 와 이래? 천천히 해봐요. 천천히 하고 있어. 30분 후 겨우 수평을 맞췄다. 두 사람은 지쳐서 의자에 앉았다. 힘드네요. 쉽지 않네요. 그러네. 그러나 저녁이 되자 모든 피로가 사라졌다. 석양이 지평선을 붉게 물들이고 바람이 나무를 흔들고 약간 쌀쌀한 것 같아 모닥불도 피웠다.
두 사람은 캠핑카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아 그 풍경을 바라봤다. 참 예쁘네. 정말 예쁜디. 그쵸.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 앉아 있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두 번째 달 뉴멕시코를 지날 때 사막의 추위를 경험했다. 낮에는 뜨거웠지만 밤에는 얼어붙을 것처럼 추웠다. 캠핑카 히터가 고장나서 두 사람은 이불을 여러 장 덮고 떨었다. 아따, 추워 죽겠네. 나도요, 이렇게 추울 줄 몰랐어요. 내일 수리점 찾아봐야겠소. 그래요. 오늘은 그냥 버텨요. 철아는 아내를 끌어안았다. 체온으로 서로를 데웠다. 이렇게라도 하면 좀 낫나? 네, 따뜻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잠들었다. 그렇게 여행을 하면서 셋째 달이 되어갈 무렵 두 사람은 작은 결심을 했다. 아무 생각 말고 하루만 쉬어보자. 그렇게 둘은 근처 산자락으로 조용히 캠핑을 떠났다. 저녁 무렵 불 피워놓고 따뜻한 커피를 나누어 마시며 하늘 위로 떠오르는 별들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바람 소리는 잔잔했고 숲 냄새가 가볍게 스며들어 마음까지 누그러뜨렸다. 그 순간만큼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서로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했다. 아내는 철환 씨의 옆얼굴을 보며 그래, 우리가 이렇게 웃을 수 있었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철환 씨도 마찬가지였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무거운 것들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걸 느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 다시 캠핑카를 끌고 애리조나로 향해 달렸다. 세 번째 달 애리조나 세도나에 도착했다. 붉은 바위산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었다. 장관이었다. 캠핑장에서 옆자리에 80대로 보이는 노부부가 있었다. 그들도 캠핑카를 타고 여행 중이었다. 철환 씨가 그 노부부를 보고 말이 걸고 싶어서 헬로우. 하자 빙긋이 웃으시면서 천천히 환영 인사를 하고 질문을 했다. 노부부 남편이 하이퍼스트 타임인 세도나? 하니까 예스. 예스 베리 뷰티풀. 노부부 남편이 하우롱 해부 유빈 트래블링? 3months. 3months. 그랬더니 노부부 남편 왈 오데츠 원더풀. 위브 빈 온 더 로드 퍼 5 이어스. 하니까 철환 씨 놀라면서 5 이어스. 5 이어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저녁에 함께 모닥불 앞에 앉았다. 노부부 아내가 You know. 트래블링 투게더 is not always easy. Sometimes we fight. 말하니 정희 씨가 한마디 We fight too. 노부부 아내간 But that's okay fighting means you still care. 라고 말했다. 그러네. 노부부 남편은 더 important thing is to grow old together. That's the real journey. 하는 말에 철환은 그 말을 곱씹었다. 함께 늙어가는 것. 그게 진짜 여행이라는 말. 땡큐. That's very good words. 노부부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날 밤 캠핑카 안에서 정희가 조용히 말했다. 여보. 저 부부 보니까 부러웠어요. 왜? 5년 동안 여행한다는 거요.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요? 모르겠소? 근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불자고. 그래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요, 우리. 네 번째 달 와이오밍 옐로스톤에 도착했다. 들소떼가 도로를 가로막았다. 차들이 모두 멈춰섰다. 철환도 캠핑카를 세웠다. 저거 봐요, 여보. 들소. 허 진짜 크네. 들소는 느릿느릿 걸었다. 서두르지 않았다. 세상이 자신들의 것인 양당당했다. 철환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저렇게 느려도 되는구나. 들소떼가 지나간 후 두 사람은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여보, 저 들소들 보니까 뭔가 배우는 것 같아요. 뭘? 천천히 가도 된다는 거요. 급할 거 없다는 거. 그러네. 우리도 저렇게 천천히 가면 되지. 네. 천천히 가요. 우리. 철환은 아내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다섯 번째 달 뉴멕시코와 애리조나 경계에 있는 루트 66을 지났다. 오래된 도로였다. 1950년대 미국의 향수가 남아있는 곳이었다. 낡은 간판, 빈티지 주유소, 오래된 카페들이 즐비했다. 철환은 한 카페 앞에 캠핑카를 세웠다. 여보,
저그 가볼까? 좋아요. 커피 마시고 싶었어요. 카페 안은 1950년대 분위기 그대로였다. 주크박스, 빨간 가죽 소파, 체커보드 바닥. 카운터에는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서 있었다. 할머니가 웰컴. What can I get you? 투 카피, 플리즈. 할머니가 유폭스 트래블링. 그 질문에 정혜 씨가 대답한다. Yes, we are. 할머니 미소 지으며 That's wonderful Route 66 is the best road for travelers. Everyone's a friend here. 라고 하시면서 그녀는 커피 2잔을 건네며 윙크했다. 할머니는 그러면서 인사했다. On the house, enjoy your journey. 카페를 나서며 정희가 작게 말했다. 여보 사람들이 다 친절해요. 그러네. 여기 와서 느낀 건디. 미국 사람들이 생각보다 따뜻하더라고. 뉴욕에서는 몰랐죠. 뉴욕에선 우리도 여유가 없었으니까. 그래도 이제 알았으니까 다행이에요. 6번째 달 마침내 그랜드 캐니언에 도착했다. 절벽 끝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순간 철원은 숨이 멎었다. 끝없이 펼쳐진 협곡. 수억 년의 시간이 만들어낸 풍경.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실감했다. 철화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정희도 옆에서 말없이 서 있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정희 씨는 작은 목소리로 여보, 우리 잘 왔어요. 응, 여기까지 온 거 참 잘한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한참을 서 있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랜드 캐니언 전망대에서 해가 지기 시작했다. 협곡이 붉게 물들었다. 여보, 나 요새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 어떻게요? 뉴욕에서는 늘 뭔가에 쫓기는 것 같았거든.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여유도 없고. 나도 그랬어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 진짜 중요한 건 이런 거더라고. 이런 거요? 응. 여보랑 같이 있는 거. 같이 보고 같이 느끼고. 그런 거. 정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도 그래요. 여보 옆에 있으면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요. 진짜로.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노을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다. 그날 밤 캠핑카 안에서 철화는 일기를 썼다. 평생 일기를 쓰지 않았지만 여행을 시작하며 정희가 노트 한 권을 건넸었다. 여보, 기록해둬요. 나중에 우리 이거 보면서 추억할 수 있게. 철화는 서툰 글씨로 천천히 적었다. 오늘 그랜드 캐니언에 갔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컸다. 나는 참 작은 사람이구나 싶었다. 평생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디 여기 와서 보니 내가 한 게 뭔가 싶더라. 근디 여보가 옆에 있어서 다행이다. 혼자였으면 이 풍경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같이 봐서 좋았다. 같이 있어서 행복하다. 이제 한 달 정도 더 다니고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근디 솔직히 조금 아쉽다. 더 다니고 싶다. 여행을 시작한 지 6달이 지났다. 처음 계획은 석 달이었다. 텍사스를 중심으로 주변 몇 개 주만 돌고 돌아올 생각이었다. 하지만 계획은 자꾸 미뤄졌다. 조금만 더 가볼까? 철원이 말하면 정희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요. 조금만 더. 그렇게 한 달이, 2달이, 6달이 됐다.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면 왠지 아쉬웠다. 캠핑카 안의 작은 공간이 이제는 집보다 편했다. 창밖으로 매일 다른 풍경이 펼쳐지는 삶이 익숙해졌다. 6달째 두 사람은 캘리포니아 해변에 캠핑카를 세웠다. 태평양이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다. 갈매기들이 날아다녔다. 철원은 아침마다 캠핑카 문을 열고 바다를 바라봤다. 참 좋네 하면서요. 예전에는 바다를 봐도 그저 물일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파도 소리가 귀에 들어왔고 바람 냄새가 코끝에 느껴졌고 햇살이 피부에 와닿았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다.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해변을 걸었다. 맨발로. 모래가 발가락 사이로 들어왔다. 여보, 우리 언제 집 갈 거예요? 아직 안 가고 싶소. 나도요. 진짜?
네. 솔직히 집 가면 뭐 할 거예요? 또 TV 보고 앉아 있고 그럴 거잖아요. 그러네. 여보, 우리 조금만 더 다녀요. 돈이 떨어질 때까지. 철원은 아내를 보며 웃었다. 허참. 여보가 이렇게 적극적인 줄 몰랐네. 나도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사는 게 좋더라고요. 나도 줬소. 허벌나게 좋아. 그날 밤 두 사람은 캠핑카 밖에 의자를 놓고 별을 봤다. 파도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흘렀다. 하늘에는 별이 쏟아질 것처럼 빛났다. 여보 나 요새 부쩍 행복해요. 그래요? 왜요? 그냥 같이 있으니까. 달리고 쉬고 보고 이게 참 좋네잉. 나도 그래요. 여보 옆에 있으면 참 편해요. 나이 먹으니까 좋은 것도 있네. 뭐요? 여유가 생긴 거. 젊을 땐 몰랐어. 이런 게 행복인 줄.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 이제야 사는 것 같아요. 진짜로. 일주일 후 오리건의 숲속 캠핑장에 도착했다. 높은 나무들이 하늘을 가렸다. 햇빛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었다. 공기가 차갑고 상쾌했다. 철원은 캠핑카에서 내려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가 너무 신선하다. 신선해. 맞아요. 여기 진짜 좋다. 두 사람은 숲길을 걸었다. 말은 많지 않았다. 그냥 걷기만 했다. 나뭇잎 밟는 소리, 새소리, 바람 소리.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산책로 중간에 벤치가 하나 있었다. 두 사람은 앉아서 쉬었다. 여보, 우리 참 잘 버틴 것 같아요. 그죠? 뭘? 뉴욕에서요. 30년을. 그러네. 우리가 안 버텼으면 누가 버텼겠소. 그 시간이 없었으면 지금 이 순간도 없었겠죠. 그러게. 그 고생이 있었으니까 이 여행도 소중한 거지. 고마워, 여보. 뭐가? 그냥 같이 살아줘서. 같이 버텨줘서. 철원은 아내의 손을 잡았다. 나도 고맙소. 여보가 옆에 있어줘서. 그날 저녁 캠핑카 안에서 정희가 조용히 물었다. 여보, 우리 죽을 때까지 이렇게 다닐까요? 철원은 잠시 생각했다. 몰라. 근디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해보려고. 몸이 안 좋아지면 어떡해요? 그럼 그때 그만두면 되지. 근디 지금은 괜찮잖소. 그럼 지금 즐기는 거지. 그래요. 지금을. 철원은 아내를 끌어안았다. 여보 나 진짜 행복해요. 나도요. 늦게 시작했지만 그래도 시작했으니까 다행이다. 맞아요. 시작한 게 중요하죠. 며칠 후 워싱턴주 레이니어 산에 도착했다. 눈 덮인 산봉우리가 하늘을 찔렀다. 장엄했다. 철원은 차에서 내려 산을 올려다봤다. 나도 저 산처럼 살고 싶다. 뭉툭하고 느리고 움직이지 않지만 그 자리에서 묵묵히 서 있는 산. 흔들리지 않는 산. 그래. 이제는 흔들리지 말자. 내 속도로 살자. 철원은 그렇게 혼잣말처럼 하였지만 또박또박 말하며 다짐을 한 것이다. 전망대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섰다. 여보, 우리 다음엔 어디 갈 거예요? 글쎄 어디 가고 싶소? 나는 다 좋아요, 여보 있으면. 나도. 그럼 그냥 계속 가요. 길이 이끄는 대로. 그래. 길이 이끄는 대로. 철원은 더 이상 늙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늙어간다는 게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주름이 늘고 머리가 휘어지고 걸음이 느려지는 것. 그 모든 게 삶의 일부였다. 길 위에서 함께 늙어가는 것도 그저 한 계절 같았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듯 젊음이 가고 노년이 오는 것. 당연한 흐름이었다. 늦게 찾은 자유는 더 깊었고 늦게 마주한 사랑은 더 따뜻했다. 한 달 후 아이다호의 넓은 초원에 캠핑카를 세웠다. 지평선 끝까지 풀밭이 펼쳐져 있었다. 바람이 불면 풀들이 물결처럼 흔들렸다. 철원은 아침 일찍 일어나 캠핑카 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하늘은 맑았다. 구름 한 점 없었다. 이런 아침이 계속되면 좋겠다. 정희도 일어나 옆에 섰다. 좋은 아침이에요. 응. 좋은 아침이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초원을 바라봤다. 캠핑카 밖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여보, 우리 언제까지 다닐 거예요? 모르겠어? 근데 아직은 괜찮아. 나도 괜찮아요. 조금 더 다녀요. 여보, 우리 집 있는 거 맞지? 있죠. 근데 왜요? 아니, 가끔 잊어버릴 것 같아서. 저도요, 여기가 집 같아요. 그러네. 여기가 집이네. 두 사람은 웃었다. 그리고 오늘도 부부는 캠핑카 창문을 천천히 열고 새로운 길을 바라본다. 어디로 갈지는 정하지 않았다. 그냥 길이 이끄는 대로 가기로 했다. 서두르지 않고 재촉하지 않고 그저 함께 걷기로 했다. 그들의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이제 시작인지도 모른다. 60대 중반에 처음으로 자기 삶을 살기 시작한 두 사람, 그들은 오늘도 길 위에 있다. 그리고 그 길이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젊은 순간일지 모른다. 사실 두 사람은 여행을 떠나기 전 휴스턴의 단층 집도 미리 잘 정리해 두고 나왔습니다. 필요한 짐은 렌트 보관 창고에 맡기고 냉장고와 가구들은 최소한만 남겨둔 채 문을 잠갔죠. 5, 6개월 정도는 바람 따라 떠나보자는 마음이었기에 집도 일도 일정도 단단히 묶어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반년을 캠핑카에서 보내며 별이 뜨는 밤에도 비가 오던 날에도 두 사람은 하루하루를 다시 배우듯 지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가끔은 그저 손을 잡고 조용히 앉아있기만 해도 충분하다는 걸 깨달았죠. 그러다 어느 날 부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집에 좀 가볼까? 철원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까? 우리 집도 우리 마음도 이제 돌아갈 때가 된 것 같네. 그렇게 캠핑카는 천천히 방향을 돌려 휴스턴의 작은 집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는 도로 위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고 그 길 위에는 앞으로의 남은 시간들이 잔잔하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긴 여행이었지만 두 사람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죠. 흩어져 있던 마음이 다시 하나로 모이고 잃어버렸던 웃음과 대화가 다시 돌아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 조용하고 따뜻한 일상을 맞이할 준비가 된 두 사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처음 떠날 때와는 전혀 다른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인생에도 잠시 멈출 때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바쁘게 살다 보면 마음 한구석에 먼지가 쌓이듯 지치고 답답하고 방향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 두 부부처럼 잠깐 멈춰서 자신을 돌아보고 소중한 사람과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 여러분에게도 꼭 한번 찾아오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라면 지금 이 부부처럼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볼 용기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쓰고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